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숙 옷값 이와 관련해서 서울 고부등법원장이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층의 강한 거부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요, 대통령 기록관 간에는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이 80벌 1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80번이 아니라 180벌. 1억이 아니고 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랬잖아요. 아니 1억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의혹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180벌 4억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얼마가 더 늘어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아들 결혼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야기되고 있네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물론 뭐 억울한 면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아들의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어디서 하느냐? 삼천각. 여러분들 뭐 삼천각 하면 요정정체 산실이 바로 삼천각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뭐, 회갑잔치, 그 환갑잔치, 또, 애들 뭐 돌, 그리고 결혼식장으로 아주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금 대통령, 날짜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당선인, 그러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다? 그리고 뭐, 설령 대통령과 두고 당대표인데 아버지가 말이죠. 대선이기 이전에 이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까지 호화스러운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반발과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삼천가에서 결혼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지금 칼럼을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미 앞방송에서 제가 보도해드리려다 못해드렸던 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기적, 요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적으로요, 김정숙 이 옷값, 참, 이 인간은요, 떠나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자, 이걸로 보시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벌에 1억이 아니고 180벌에 4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자, 기간이 2021년 6월서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제를 했다. 그리고 금액은 총 3,900만원, 그리고 관봉권이 1,200만원 결제. 이건 일부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기가 막히죠. 벨벳 트리밍 코트 258만원, 그 다음에 옷날개 재킷 178만원, 카브라 슬랙스 88만원, 체크 코트 278만원, 체크 스커트 128만원, 체크 블라우스 88만원, 그 다음에 헤링본 재킷 168만원, 벨트 재킷 158만원.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이 관봉권으로 산 이게 가장 최근 사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옷값,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는 그 당시에요, 특활비 등 정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전액 사비로 냈다. 그리고 카드로 진술했다. 카드로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요, 의류업체들, 관계자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진들, 이거를 싹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최소한도 180벌에 4억 정도가 결제가 됐다. 이거를 확보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자,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국회 3분의 2의 찬성 또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요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장을요, 이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영장을 최근에 발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달려들었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 못 열어주겠다. 국가안보와 관련됐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과 기록관에는요, 이 압수수색 자료 제출의 범위를 놓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매 내역과 관련된 이 컴퓨터 화면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김정숙이를 위한 맞춤 의상 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객명 김정숙, 애칭 영부인 양아무아무개, 디자이너 딸이겠죠.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들랑거리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특활비로다가 이 옷을 매긴 거예요. 제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본권을 사용했던 M브랜드 의류를 갖다가 문재인 해외 순방에 수차례 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6월에 G7 정상회의 때 요 M브랜드의 재킷과 치마를 입었어요.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젊고 경쾌한 이미지다. 이렇게 세련된 패션이다. 이렇게 또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유아무개 제2부속실 비서관하고 양모 씨가 김혜사 옷값을 치르기 위해서 특활비를 100만원과 200만원씩 청구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유비서관은요, 이 유비서관하고 양비서관은요, 이 딸 사이에 태국에 있을 때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특수비 활동의 내역이 비공개로 봉인된 기록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난 3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발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아직도 말이죠. 아직도 지금 대통령 기록관 측에서 자료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이게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윤건영이하고 탁현민이가 제일 세게 반박하고 나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탁현민이는 뭐라고 했냐면 김어준 라디오에 나와서 특활비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옷값은 카드로 구매했다.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순 거짓말로 드러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20일 넘도록 기록관은 아직도 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기록관하고 압수수색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기록물 제출 형식과 범위를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고등법원인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이 항소심을 단한 그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압수수색 범위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렇게 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의 아무튼 주말,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은 왜 삼청각에서 결혼을 하냐 이겁니다. 삼청각에서.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삼청각, 이 장소도 장소지만, 왜냐면은요, 지금 대선 직후에, 열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날짜는 아니지만은, 그럼 잘못하면 대통령의 아들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삼청각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선까지 겹쳐서 더 난리다. 그래서 지금 이거 날짜를 좀 늦추려고 그랬는데 당사자들이 그냥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축소판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150명 정도. 자,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렇게 대선이 이번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줄 누가 알았냐는 겁니다. 본래는 2027년도 3월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잡았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요. 이 며느리는 누구냐? 지난번 대선 때 캠프에서 활동했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장기 연애도 아니네요. 예, 그래서 코로나 때 결혼 수요가 폭발했고 그 사이에 결혼식장은 줄줄이 도산해서 결혼식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6월에 대선이 누가 있을 줄도 몰랐고,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소를 그럼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바꾸는 게.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예, 이런 불만들이,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부는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신부.
예, 그 이상의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박정훈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기적,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일반인에겐 불가능했던 기적 같은 판결들이 왜 이재명에게만 계속 있다고 하는지 사람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 내용은요, 제가 항상 칼럼, 중요 칼럼은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그대로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꼭 그대로 들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주자를 죽이려는 사법구태자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거대 정당이 이 후보 방탄에 총동원돼 입국권을 휘두르며 법원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서류 수령을 피하고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침대 축구로 사법 절차를 희화화했다. 그리고 1, 2심을 진행한 일부 판사들이 재판 지연을 방관하거나 비상식적 판결을 강행해서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했다. 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서는 1.7%의 사법기적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급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재명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았다. 한 차례 말실수나 공약 과장, 심지어 해외 연수기간을 누락한 정도로도 의원직 상실력을 얻어받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이재명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성, 고의성이 훨씬 명백했다. 백현동 의원을 방어하기 위한 기획된 거짓임이 분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 선거법 사건뿐이 아니었다.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했을 사법 기적이 이 후보에겐 꼬리 물고 이어졌다. 지난해 의중교사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의중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를 끌어다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거짓 증언을 요청한 녹취록이 나왔고 실제로 의중이 이루어졌는데도 교사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 결과 의중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은 무죄인, 희한한 판결이 벌어졌다. 2024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법원이 이 후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당시 영장정답판사는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게 유창훈이잖아요. 예, 권순일의 후배. 이재명이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었음을 판사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뜻이었다. 2020년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사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했다. 이 후보가 사실과 틀린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할 수 없었고 부정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2심은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숨 쉴 공간이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당시엔 몰랐지만 1년 뒤 대장동 스캔들이 터지면서 내막의 한 조각이 드러났다. 무죄 선고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과 대장동 주범 김만배의 특수관계가 밝혀진 것이었다. 이 후보 사건 신고 전 김만배가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했고 행선지를 권 대법관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 대법관이 퇴임 후 김씨 업체에 취업해 고액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동규, 남욱씨 등 복수의 대장동 공범들은 김씨가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판결이 뒤집혀지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와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김만배 녹취록, 그 다음에 위중교사, 김진선 녹취록, 이게 이재명이 가는 데마다 녹취록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이재명 측의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는 자기 쪽 관계자의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라고 했다.
이 후보 선거 개표 출신의 임모 씨가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에서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라고 말한 녹취록도 있었다. 실제로 그 3주일 뒤 대법원은 7대5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 후보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후보에게만 사법 기적이 있다는지 궁금해야 한다. 나는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법원 로비 운운한 발언은 자기 과시용 허언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제하는 우역이다. 절대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길러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속되는 비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단 제동 걸렸지만 갈 길은 멀다. 선거법 사건 빼고도 이 후보에겐 여전히 11가지 혐의의 재판 4건이 걸려 있고 대선 후 이 재판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자, 이거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 그 다음에 입법 폭주, 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 재판이 이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